네, 여러분, 이제 11주차 수업입니다. 그리고 1차 수업인데요. 관련 내용은 제4장 2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거보도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치 관련된 그리고 선거 관련된 보도가 어떠한 주제로 많이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보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차는 선거보도 주제와 그리고 선거보도 결정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치 보도의 주제, 선거 보도의 주제로서 경마식 보도까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학습을 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도 주제로서 또 다른 캠페인 광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캠페인 광고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치 광고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거 시기가 되면 이러한 정치 광고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가 광고 관련된 어떤 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캠페인 광고, 그리고 이러한 정치 광고와 관련된 보도들을 광고 감시 보도라고 이렇게 칭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ad, 광고를 이야기하는 영어로 ad의 watch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dvertising, 광고하는 것을 감시하는 그런 보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광고 메시지를 더 많은 유권자와 연결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후보자가 어떤 내용의 광고를 했다라고 알려주면 그 광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그 광고를 다시 검색해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정 광고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러한 언론 보도가 있으면 원래 기획한 광고의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역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A 후보자가 B 후보자를 공격하는 그러한 내용의 광고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공격이 지나치다, 잘못되었다 라는 그러한 보도를 하면 A 광고자를 오히려 욕하는 그러한 문제가 보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원래 A 후보자는 이 광고를 만들 때 B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B 후보자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만들는 그런 광고였는데 오히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오히려 이 공격의 화살이 A 후보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역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광고를 통해서 의도한 그런 효과가 반대 어떤 효과로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정 광고에 대한 비평보다도 광고 자체가 기억되는 효과로 인해서 광고의 주장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부정 광고에 대한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광고에 대한 관심들이 커져서 원래 A 후보자가 의도한 그러한 어떤 목적들이 더 실현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즉, 뉴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되느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광고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반대의 역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선거 보도의 주제로서 정치 광고, 캠페인 광고도 다뤄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애드와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정치의 광고를 감시하는 그러한 보도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방송 토론, 후보자 간 정치인 간 이루어지는 방송 토론도 선거 보도의 주요 주제로 다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디베이트 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두 용어 다 전문 용어로서 사용되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방송 토론은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방송 토론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토론에서 누가 좀 리드를 했는지, 토론의 성자와 패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까지도 전하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토론에서 어떠한 이슈를 다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토론 참여자의 잘하고 못한 점, 이런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고요. 또한 전문가나 여론조사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방송 토론의 성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비평을 통해서 어떤 후보자가 어떤 점에서 우세했다 아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담거나 아니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번 토론에서 누가 승자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점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보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방송 토론과 관련된 보도를 보면 또 후보자의 발언을 팩트 체크하는 그러한 보도들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팩트 체크라고 이렇게 쓰죠, 그죠? 예, 팩트 체크한다는 것은 사실 점검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팩트 체크는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의 잘잘못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후보자들이 이러한 보도 때문에 책임있는 발언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팩트 체크와 관련된 부분은 또 뒤쪽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방송 토론과 관련된 팩트 체크도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여러분들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여론조사 관련된 보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했을 겁니다. 그죠? 예,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하루에도 얼마나 다양한 조사 결과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까? 예. 자, 여론조사라는 것은 결국 후보자 간 어떤 경합 정도를 알려주는 그러한 지표, 수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이러한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면 시민과 정치권 사이의 어떤 소통의 창구 역할도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치인의 후보자의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정책을 폈던 정치인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이며 그것을 홍보의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부정적이라 그러면 정책에 대한 어떤 수정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여론조사 보도는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공표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도의 주제, 보도와 관련된 문항, 어떻게 표집이 이루어졌는지, 질문 문항은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관련된 보도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고요. 또 많은 보도 가운데 특정 정치인의 유리한 것만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또 문제가 되겠죠. 여론을 보도하고 왜곡하는 그러한 문제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보도들을 해주는 것,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과 관련된 보도만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행태는 좀 지양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된 비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객관성을 확보하는 정밀 저널리즘의 수단으로서 여론조사 보도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지도 변화만을 이렇게 추적해서 어느 후보가 어느 후보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다는 이러한 식의 어떤 보도들, 이러한 보도들은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경마식 보도라고 했던 그러한 어떤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흥미 위주의 어떤 보도에 그친다라는 겁니다. 단편적인 보도에 그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슈 중심적인
어떠한 정책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도하는 그러한 어떤 보도보다는 지지도 중심의 어떤 변화 흐름, 이것만 자꾸 이렇게 보도한다 그러면 경마식 보도로 비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숫자에 너무 집착하면 본질적인 이슈, 정책,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잡한 이슈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을 또 피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보도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 보도가 이슈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특정 이슈만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이슈를 또 꾸준히 장기적으로 추적해서 관찰하는 그러한 보도들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요. 기자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후보자를 관찰하거나 정의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경향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지도에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우위를 보여주는 그런 후보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찰, 더 많은 조명, 또 우호적인 어떤 그러한 보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그 조사 결과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는 낮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올바른 어떤 정치 문화를 위해서 바람직할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후보별 순위에 따라서 캠페인 관련된 선거 관련된 뉴스를 설명하고 조직하는 언론사의 활동 노력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거 보도와 관련된 주제로서 사실 증거, 앞서 이야기했던 팩트 체크와 관련된 그러한 보도들도 많은데요. 사실 증거과 관련된 보도는 후보자나 정당에서 나온 내용 가운데 그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보도들을 사실 증거과 관련된 보도, 아니면 팩트 체킹 보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주장은 전체적으로 맞거나 틀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부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증거 보도를 할 때 완전히 다 맞다, 다 틀렸다 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맞는가에 대한 면밀한 그러한 세심한 보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언론의 팩트체크 활동이 확대된다 그러면 결국은 정확한 정치 정보, 선거 정보의 유통, 생산, 소비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팩트 체크를 하더라도 타 언론사의 팩트 체크를 하면 건전한 선거 보도와 관련된 문화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서로 언론이 노력하는 그러한 어떤 환경을 만드는 촉구하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가짜 뉴스와 관련된 페이크 뉴스와 관련된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기 때문에 언론이 어떻게 보면 사실 점검을 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러한 노력들이 언론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올바른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8가지 우리가 정치 주제, 선거보도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선거보도 혹은 정치 관련된 뉴스에서 보도로 다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명되는 그 후보자 아니면 정치인의 어떤 신뢰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후보자의 어떤 신뢰 수준에 따라서 보도 결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후보자의 신뢰도가 높으면 그 후보자에 대한 뉴스가 다뤄질 수 있는, 제작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후보자 신뢰에 대한 평가의 두 가지 요인으로 첫 번째는 정치적 지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직자가 연임을 위해 선거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인지도 높은 기존의 공직자가 출마한다라고 하면 보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지위가 아무래도 도전자보다는 현직자가 더 높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고위공직자일수록 정당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수록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 지위가 높기 때문에 결국 높은 신뢰도로 연결되고 그래서 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도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력은 공직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적인 어떤 업무와 관련된 그러한 어떤 역할, 경험 이러한 부분들도 모두 관련된 그러한 요소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높은 어떤 정치적 지위 또는 정치적 신뢰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공직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좀 저명한 어떤 인사로 이렇게 평가받는 경우에는 뉴스로 다뤄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이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재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지위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탄탄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후보자가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캠페인 동안 후보자가 지출한 비용 규모나 재정 모금 능력 이러한 부분들이 언론이 후보자를 다루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러한 재정 능력이 많을수록 다양한 대언론 어떤 활동들도 더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미디어 노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도를 판단하는데 보도에 노출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첫 번째 후보자의 신뢰도를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뉴스의 특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자체, 다뤄질 내용 그 자체가 뉴스 가치가 있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영향력이 여기에 써놓았죠. 영향력이 높은 어떤 내용의 이야기며 더 다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 많이 알려진 내용, 시의적인 지금 일어나는 따끈따끈한 어떤 그런 뉴스일수록 선거 보도로 다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일반 정치적 영역 아니면 특별히 선거 관련 영역에서 뉴스와 가치와 관련된 뉴스 가치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얼마나 잘 보도자료로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지 이러한 부분 노력에 따라서 언론 노출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뉴스로 쉽게 더 다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선거의 특수성을 생각해 보면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일수록 뉴스 가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뉴스 특성, 뉴스 가치를 했는데 인물에 있어서 그죠? 저명성, 저명한 사람들, 중요성,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 뉴스 가치가 높겠죠. 이벤트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후보자가 또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재정적 측면에서 그 사람의 어떤 지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뉴스 가치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벤트가 가지는 흥미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뉴스로 보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매우 갈등적인 어떤 이슈들, 이러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뉴스에 초점이 되는 그러한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언론은 갈등적인 이슈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후보자 캠프는 자신들의 이슈를 갈등으로 표현할 방법들을 탐색하고 거기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연다라든지, 예? 그러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라는 그런 기자회견을 한다라든지, 그죠? 예. 어떠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러한 부조리한 문제를 타파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며, 그러한 부분들이 뉴스 특성상 뉴스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 뉴스로 다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선거 보도로 다뤄질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은 선거 수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같은 이러한 수준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선거구 혹은 선거 수준에 따라서 언론 노출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겠죠. 예시를 통해서 보시면 전국이 단일 선거가 되는 대선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미디어 보도도 용이합니다. 경쟁력 있는 두 후보자만, 그죠? 초점을 맞춰서 스토리텔링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뉴스 제작이 용이합니다. 반대로 재보궐선거나 지방자치선거와 같이 이 후보자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그들을 다 조명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루는 부분에서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주로 다루게 되죠. 그래서 후보자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달리 뉴스의 초점이 달리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내 경선을 통해서 부각된 중요한 인물, 아니면 여론 요구와 부합되는 후보자 등에 대해서 미디어 관심은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력한 후보자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은 무엇보다 크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특히 선거 수준에서 더 두드러지게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특히 작은 선거 보다는 큰 선거, 지역구가 전국인 경우에 이러한 부분에서 뉴스 보도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장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각적인 효과가 드러나는 그러한 장소는 뉴스로 다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기자회견보다는 그러한 사건과 관련된 연루된 그러한 장소에서 현장에서 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은 뉴스 보도로 다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거 캠프에서 공식 출마 발표 장소라든지 이슈에 대한 기자회견 장소들을 특별히 물색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시각적인 효과가 있고 또 그 장소가 갖는 의미가 있을 때 뉴스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자, 장소는 후보자의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후보자들은 친숙한 환경에 있을 때 더 편안하고 더 좋은 어떤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물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후보자 친화적인 환경에 있을 때 기자의 질문도 좀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좀 드러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자 집에서 인터뷰하며 기자들은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너무 민감한 이슈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뉴스 보도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노출시키는 그러한 전략들도 정치 전문가들이 하는 주된 역할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론인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뉴스 보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즉 뉴스를 보도하는 기자와 정치인 간의 어떤 밀착 정도에 따라서 다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그렇겠죠. 그래서 상호 이익적인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후보자와 기자의 어떤 밀접한 어떤 관계 정도에 따라서 기자들은 밀접하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죠? 기자는 또 그러한 어떤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후보자에게 더 많은 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죠? 물론 정언유착이라는 이러한 문제, 폐해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 윤리를 위반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죠? 자, 후보자와 언론인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부정적이나 편파적인 비판적인 그런 보도가 나올 경우 가능성이 높고요. 긍정적이라 하면 우호적인 보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사실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될 언론의 역할과 자세로 볼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만 이러한 어떤 기자의 선호 정도에 따라서 후보자의 관계 정도에 따라서 보도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죠? 지혜롭게 미디어 내용을 파악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분별력을 갖추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된 내용이 모두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러한 인식들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도 결정 요인은 합동 취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자들은 다른 기자들이 다룬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거 시기가 되면 특히 출입처를 통해서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여러 언론인들,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붙게 되는데 그러면 한 기자가 다루면 다른 기자가 다루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호 참조하면서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합동으로 취재하는 주로 출입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출입처 중심의 이러한 보도 관행들이 문제는 심층 보도를 제외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스케치와 관련된 앞서 이야기했던 단편적인 뉴스만을 다룰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갈등적인 이슈에 귀를 기울인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특히 여론 전문가가 언론에 대한 노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교한 작업들을 시행하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이렇게 출입처를 통해서 나온 여러 정보들에 미디어가 쉽게 굴복하고 수락하는 그러한 관행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언론 오보가 있을 경우에 연쇄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겠죠. 한 언론사가 보도했다고 해서 검증하지 않고 그것을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네요.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선거 보도와 관련해서 어떠한 주제들이 다루어지는가, 그리고 선거 보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은 선거 보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